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요즘 광주 곳곳에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균열까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산수동의 한 주택입니다. 부엌 바닥은 심하게 벌어졌고 화장실 타일 곳곳에도 길게 금이 갔습니다. 바닥이 드드드드드드 막 떨리고 그랬더니 집도 이렇게 금이 막 가버리더라고요. 점점 막 다른 데도 조금씩 더 막 생기고 계속 더 금이 막 가더라고요. 그게 불안하죠.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큰 균열이 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에 더 심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차가 하면은 집이 울려 이렇게 갖고 진동이 심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창을 못 잡아요. 깜짝깜짝 걸리고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작년 말부터 계속. 한 5개월 동안 그래요. 또 다른 지하철 공사 구간인 서석동 일대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며칠 사이 주택가 앞 땅이 갈라지고 벽에 금이 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접수된 소음 공해와 균열 관련 민원은 110건에 이릅니다. 건설본부 측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점검 후 필요한 수리를 즉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화순, 나주, 곡성, 구례 등 전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구례가 33.4도로 가장 높았고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담양 33도, 순천 30도 등 27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련 용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의 판매율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숙박업소들도 밀려드는 예약에 객실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수영복 매장입니다. 연휴가 이어졌던 지난달부터 판매량이 쑥쑥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요즘에는 호텔에서도 수영복을 많이 입고 즐기기 때문에 호캉스용으로 해서 또 수영복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달 수영복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배 늘었고 이번 달은 2주 만에 벌써 180%에 가까운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 선글라스는 73%, 골프와 스포츠 용품은 각각 53%, 45%등 매출이 늘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물안경과 튜브 등 물놀이 용품의 매출이 무려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제 캠핑이나 휴가철을 이제 제대로 보내고 싶은 생각에 여기 와서 조금 아이 쇼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휴가지 숙박시설들은 벌써부터 객실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각종 호캉스 상품도 출시했는데 이처럼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비성수기에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6월만 봤을 때는 단체 예약률이 작년 대비 30% 정도 급증을 한 것 같고요. 개별 여행객 수도 지금 6월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부대업장 매출도 전년 대비 32%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억눌러왔던 여름 휴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술자리가 부쩍 늘어 대리운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부 얌체 대리운전 기사들이 승객들이 직접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약점을 잡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김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리기사가 김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정문을 막고 주차한 뒤 내려버린 겁니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정문에 차량을 세운 뒤 음주운전을 유도하자 김모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부 대리기사들이 술 취한 승객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는 얘기가 생각난 겁니다. 시비를 거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파트 정문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얘네들이 저한테 보복 행위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설사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주차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주차 추가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 승객을 버려두고 운전을 하면 신고까지 하는 얌체 대리운전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했던 무소속 양양자 의원에게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요청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측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해온 건 사실이며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일 때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양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광주 서구을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알려진 양 의원이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락할 경우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하루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 134명, 전남에서 212명 등 모두 34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39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6일 이후 사흘째 하루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를 운행하는 소형경천철 스카이큐브가 고장이나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 중이던 스카이큐브 한 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같은 레일 위에서 운행 중이던 스카이큐브 4대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장난 스카이큐브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은 구조 차량으로 모두 옮겨졌으며 스카이큐브는 30여 분 뒤 고장 점검을 마치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미디어 파세드 지역작가 작품전이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마련한 작품전은 어젯밤 7시 30분 처음으로 상영됐으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또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인 비엔날레 아트 클래스와 다양한 버스킹 공연도 열립니다. 비엔날레 아트 클래스와 버스킹 공연은 오후 6시 30분, 미디어 파세드는 오후 8시부터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위해 내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모레 오후 4시로 예정된 2차 발사를 위해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지난 16일 센서 이상 반응으로 1차 발사가 취소된 누리호는 현재 수리를 마친 후 고흥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대기 중입니다.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장마철과 겹친 탓에 날씨가 발사 성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요구받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 33분쯤 전남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요구한 직원 75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과정에 수강생을 힘껏 눌러 중상을 입힌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가학원 원장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학원에서 40대 여성 수강생 B씨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져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재판장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소방공무원 60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 오후 6시 25분쯤 전남 나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 2,318억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사료 구매 특례 보증 한도액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축종별 최대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사육농가 6억 원, 돼지 가금 사육농가 9억 원, 기타 가축 사육농가 9천만 원 등입니다.